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 뜻에 따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와 민주당 공천원금 쌍특검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12구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수사특별위원회는 청문회에서 경찰의 늑장 수사를 질타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제안한 합당 구상과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가운데 당내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며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당원들의 뜻에 따라 합당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의 정신입니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합당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교감해왔고 어제 오후 민주당의 합당 제안 발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란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 뜻을 살펴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회견 20분 전에 합당 제안을 알게 된 걸로 전해진 가운데 SNS에선 의원들의 의견이 속속 나왔습니다. 이현주, 황명선 그리고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원이 뽑은 지도부와 소통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정 대표의 합당 추진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홍근 의원도 사전 절차 없이 최고위에 일방 통보하고 발표한 건 매우 독단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박지원 의원과 최민희 의원은 합당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지금은 제안만 한 수준이고 전당원 토론과 투표, 전당대회를 거칠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께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차분하게 집단 지성을 가지고 토론에 나가게 될 것이고 당원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합당 제안 전에 정 대표가 알려왔다고 밝히면서 양당의 통합은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고 장 대표는 더 큰 싸움을 위해 중단한다며 전격 수용했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공천헌금 쌍특검 촉구 단식 8일째인 오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흉통과 의식 혼미 증세로 장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 대표는 더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중단한다면서 부패한 정부 여당의 폭정에 국민의 탄식이 들불처럼 타오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장 발표를 마치고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떠나던 장 대표는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을 열고 장 대표 뜻을 이어 통일교 공천헌금 쌍특검 도입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쌍특검이 상징하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 부도덕을 국민들께 고발하는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거짓과 부패의 이재명 정권에 맞선 범국민 대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을 계기로 보수가 결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내부 총질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구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릴레이 시위, 그리고 당원 교육 등 단식 이후 대여 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단식 농성장에 여권 인사가 끝내 방문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하는 단식에 여당 대표나 동료 의원들의 방문이나 위로 전화조차 없었다면서 기본적인 정치 도리에 어긋나고 냉혹한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에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이 후보자 측이 핵심 자료 일부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건데요. 후보자를 향해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고강도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지난 19일 여야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점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청문회가 파행된 지 4일 만입니다. 오늘 오전 이 후보자 측이 국민의힘이 요청한 추가 자료를 일부 제출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틀 전까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던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를 열어 송곡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정경제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SNS를 통해 후보자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도 매우 부실하다면서도 일단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을 낱낱이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많은 데다 이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한 만큼 여당의 검증 태세도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후보자가 여러 의혹을 국민들께 제대로 소명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국민 여론이 어떨지를 지켜보시고 또 과연 제기된 문제와 의혹 제기들이 제대로 소명이 됐는지 아마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현재 이혜훈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 청약과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과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검증으로 내일 하루 고강도 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야는 참사 관련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미흡했던 사고 예방 훈련과 대책들을 지적했습니다. 또 참사 1년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의 뒷북 수사를 질타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가장 먼저 경찰의 늑장 수사를 질타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사조의 조사 결과를 보기 전에라 하더라도 전문 감정을 바라거나 아니면 의견 감정을 경찰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1년이 가까이 되도록 전혀 진도가 못 나간 거예요?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했고 정부가 반복된 위험 신호를 방치하면서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방치를 했나? 책임을 방기한 참사의 공범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게 이번 국정조사 특위가 해야 될 역할이고
여야 의원들은 콘크리트 둔덕 설계 변경을 승인한 책임자들과 보안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국토부 책임자, 그리고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 당시 상판을 추가한 책임자들까지 반드시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콘크리트 둔덕을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 둔덕 문제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규정을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저는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안공항을 관리하던 서울지방항공청장들은 모르쇠로 일관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그 간부들하고 아침에 티타임을 할 때 한 번도 로컬라이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밖에 여객기의 양쪽 엔진 작동 불능 시 착륙 훈련을 전혀 실시한 적이 없었고 조류 충돌 예방 대책 역시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레이더라든 거를 통해서 조류대가 발견되면 방향을 전환해서 그걸 피해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제대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파 탐지기를 통해 과학적 시스템을 도입했고 교육 훈련 과정 역시 강화된 방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조특위는 오는 27일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속이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국무총리실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이슈픽 천지영 개건 기자와 함께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논의 상황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특히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이 여부를 두고서 아직 그 의원들 간에 그 내부에서 의견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이 검찰개혁 입법안의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힙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대해 보완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죠. 오늘 민주당에서도 비공개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취지로 그런 사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논의는 이런 차이점을 서로 인식했기 때문에 점차 줄여가는 과정으로 당내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찬에서도 보완 수사권에 대해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를 했고 의총 자리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대통령 고뇌에 공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한규 수석부대표는 검찰의 표적, 조작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 다만 검찰의 경험과 역량을 인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중수청으로 옮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보완 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에 대한 목소리뿐 아니라 보완 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 확인을 하거나 보완 수사 요구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의총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한 만큼 한두 차례 의원총회가 더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당정 협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이 보완 수사권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토론회까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법사위 소속 서영교, 박지원 의원 등이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보완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이 토론회를 주최한 법사위 소속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면서 미국, 영국 등 어느 나라도 검사들이 보완 수사 개념으로 수사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염려하시는 문제는
법령으로 촘촘히 만들면 된다면서 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완 수사권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중수청 공수청 설치 법안의 입법 예고 기한은 26일. 나흘 뒤인데요. 이 민주당은 이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이 당정 간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정부는 보완 수사권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 4월경에 논의하자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은 이 보완 수사권 문제를 비롯해서 이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결국 당내를 비롯한 당정 간의 조율 과정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 8일 만에 중단을 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단식이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고를 했는데요. 이 탄핵 이후 10여 년 만에 국회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만류하자 이 장 대표 결국 단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 8일 동안 장동혁 대표는 오로지 정신력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비록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끝났지만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에 더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구급차에 타기 전 장 대표가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단식이 오늘부터 거세질 거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말하자 주변 의원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곧장 병원으로 후송된 장 대표, 긴급 처치와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 명분 없는 단식 중단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쌍특검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응이 없다고 한들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다. 국민들이 진정성을 인정할 거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겁니다. 장 대표의 단식 중단에 대해 민주당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이 생명권을 담보로 한 파괴적 정치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그 단식으로 보수 결집이라는 소득은 좀 얻은 것 같은데 정작 그 단식을 하게 만든 쌍특검에 대한 성과는 얻지 못한 것 같고 지금 장동혁 대표 앞에 놓인 그 지방선거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징역 선고가 나오면서 이 당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절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요. 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재심 청구 기한도 임박을 하면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요구해온 쌍특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지만요. 이 장 대표 단식으로 당내 결집이 일정 부분 이뤄졌고 이 국민의힘은 특히 범보수 집결이 확실하게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 강력한 대응 방법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등 개혁신당과의 공조도 순항 중입니다. 의원총회에선 이젠 내부에서 싸우고 총질하는 건 없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장 대표 단식으로 대여 투쟁 전선을 재정비한 국민의힘, 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당장 내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재심 청구 기한이 종료되는데요. 다만 장 대표 치료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전해지면서 이 최고위 결론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 돌파라는 새해 역사를 쓰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의 정상화라며 환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환율, 고물가, 치솟는 집값 등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증시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정상화를 넘어 대전환, 대도약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코스피 5천 달성은 끝이 아니라며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주가 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와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코스피 6천, 7천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추가 증시 활성화 대책인 3차 상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는 데 공감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 상장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와 고환율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가와 환율 부담 때문에 우리 경제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고환율에 대해 아무 정책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경제인식 전환과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무지와 안이한 경제 현실 인식입니다. 고환율, 고금리, 부동산 대책, 고물가, 청년 일자리 위기, 미국 관세 협상, 이러한 산적한 현안 앞에서 이 대통령은 실효성도 없는 공허한 말들만 외쳤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환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인 안도걸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5천 돌파와 고환율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조합은 아니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 환율 안정 대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2월까지 특별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 의장은 또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공천 뇌물수수 의혹은 단순히 특검을 임명하는 차원을 넘어서 뿌리 뽑아야 하는 정치권의 묵은 숙제라며 청와대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여야 관계가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홍 정무수석은 장동혁 대표의 쾌유를 빌며 합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1월 2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415일만 첫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계엄을 형법상 내란죄로 본 판결은 처음입니다. 명확히 내란이다. 국무총리라는 그 위치에서 계엄을 예방하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하여 내란의 중요 종사에 임무했던 것이기 때문에 단호히 처벌받아야 된다. 재판부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면서 국정 2인자로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만료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23년형이 선고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심에 무죄였고 2심에 유죄였잖아요.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이 있습니다. 유죄 취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이 사법의 3심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그 사법부의 독립이 꼭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 3심을 지켜보시죠.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사상자가 없었다는 무피해 계엄, 그리고 국민 상대 계몽성 계엄과 야당 상대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논리를 모두 깨트렸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서 향후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이상의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널리 홍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광인 하나 때문에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는 뭐 지금보다 중형이 나와야 된다. 내란죄 자체가 그 살상 행위가 구성 요건이 아닙니다. 내란 목적 살인이 별개의 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가 인정된 이상 법정 최고형이 저는 선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단이 명쾌하다는 의견과 반면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을 비롯해 한 전 총리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5,000피 시대입니다. 꿈의 짓으로 여겨졌던 코스피 5,000 시대가 드디어 달성되면서 이를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가 이뤄진 만큼 민주당 또한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6천, 7천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이처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이자 국격 회복의 신호탄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해 함께 가자 등의 여권 인사들의 치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환율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지금 1,500원대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환율을 어떻게 잡겠다. 예를 들면 이런 뭔가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환율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당국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전혀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이 1년에 지금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상 최초의 코스피 5천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계신 거죠. 고물가나 고환율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한두 달 이내면 환율 문제도 이제는 진정이 될 거다. 이렇게 어제 대통령이 다 말씀하시니까 오늘 코스피도 훨씬 더 최고의 기록을 내는 것이고 환율도 안정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오늘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면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지속적인 증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받을 경우 환율 급등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복귀한 해외 투자 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신속히 준비하고 여당도 조속한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코스피 5천 특위위원들은 다음 주 공개 전체 회의를 갖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밝힐 계획입니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코스피 5천 달성 이후 실질적인 입법 상황 또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 1항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한테 합당을 하자 이렇게 오늘 오전에 제의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단식을 쭉 해왔던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다른 이슈,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 5천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 두 분의 생각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걸었었던 상징적인 이제 공약의 수치이기도 한데요. 민주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라고 이제 환호를 했고, 국민의힘은 고물가, 고환율, 치솟는 집값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이에 대한 이제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 장 후반에는 이제 조금 빠지기도 했는데 오늘 어쨌든 상당히 8개월, 대통령 재임 8개월도 채 안 됐는데
5천이 벌써 돌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이제 그 주가지수 5천 뭐 이런 공약을 했는데 그게 달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충분히 할 만하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 말부터 그 국제적으로 치솟는 반도체 값 상승에 힘입은 바가 아주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주식시장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주도하는 장세예요. 예. 이런 장세고 이게 지금 다른 그 어떤 상장사들의 고루 퍼지지 않고 있는 게 조금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면서 주가 지수가 이렇게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뭐 그 주식시장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네. 다른 일반 산업의 그 주식 보유자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기가 활성화되는 조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우려도 결국 그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가지수 5천을 가지고서 뭐 폄하할 일은 절대 아니지만 네. 이게 그 일반 그 다른 상장사들에게 고루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결국 상장사들도 좋고 주식 투자자들도 좋은 것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주를 포함한 일부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있는 코스피 5천 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1월에 어쨌든 그 2,300선에서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거의 2배 이상의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주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죠. 다른 나라 주식시장 이 지수 올라간 것보다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참 좋은 일이고 잘 됐고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이제 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왜 이렇게 낮았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면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의 걸림돌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네. 뭐 상법 개정을 1차, 2차 이렇게 했죠. 또 지금 또 3차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 배임죄. 기업 쪽에서 아주 오래된 민원이죠. 배임죄 이거 너무 좀 포괄적이다. 그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대체 입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코스피 시장, 주식 시장에 반영이 돼서 네. 일단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 코스피 지수를 올리는데 우리 이제 국민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당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뭐 공천뇌물 사건이니 뭐 이혜원 후보자 지명 논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도가 잘 안 떨어져요. 네.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그중에 상당 부분 이 코스피 이 상승세하고 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막 좋아져서 코스피가 오르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이 옥죄고 있던 잘못된 제도를 좀 개선해서 좋아진 거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식당에 요새 사람이 없거든요. 실물 경기는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루 어떻게 경제 전체의 활력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나라 정책 당국에서 좀 이어갈 수 있느냐 이런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해서 뭐 그럴 일은 아니고 좀 자세를 낮추고 이게 경제를 잘 살리는 쪽으로 아주 차분하게 좀 이렇게 태도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시절에 내걸었던 코스피 5천 지수는 조기에 달성이 됐는데 또 이제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환율 현재 1,470원대를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정도로 내려져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예측을 했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월 이제 한 넉 달 정도 좀 남았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이제 경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양당의 합당 가능성 아침에 좀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좀 들렸던 뉴스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고 난 직후에 어제 저녁 늦게 정청래 대표와 만나서 합당 제안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제 저녁에 만나고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 대표는 이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좀 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어제 정청래 대표와 만났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오늘 기자회견 자체가 없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 대표 입장에서는 아 조국 대표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일단 뭐 그러나 이제 민주당 내에서 또 친명계가 오늘 여러 그 반발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내의 또 의견 수렴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좀 꿀렁꿀렁 하겠지만 제가 보건대 명분상으로는 합당하자는 거에 대해서 사실 반대할 명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양당이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뭐 지방선거에 뭐 승리. 왜냐면 다른 데는 모르지만 서울 같은 데는 한 몇 % 정도로 승부가 갈라질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거에 이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런 그 정치를 주도함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오는 8월에 전당대회 때 뭐 재선을 할 수 있던 그런 기반을 좀 다진다든가 하는 것도 충분히 이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조국혁신당이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작년에 조국 대표가 대표로 복귀한 이후에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질 않고 그냥 정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서 대략 뭐 한 3% 수준에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 미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사실 그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 이러다 지지율이 이렇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 고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국면을 타개할 수 있고 또 본인 뭐 배지를 달든 아니면 광역단체장을 하든 뭔가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한번 여기서 승부를 걸어볼 만한 거.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 연합을 하거나 또는 합당을 하면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런 이득이 있는 거죠.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시각으로 합당의 이제 그 제안의 배경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내세웠던 게 당원 중심주의, 뭐 당원, 주권, 뭐 이런 사실 당원이 주권을 가진 건 아닌데 아무튼 당원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원들은 전혀 몰랐고요. 당원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도 몰랐고 원내대표도 몰랐고. 정책위 의장도 몰랐습니다. 최고위원들도 당연히 몰랐고. 그래서 이게 그 전에 그 당원들한테 1인 1표제, 대의원제 아예 없애고 모든 당원들한테 한 표씩 하겠다 했는데 그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거든요. 다시 투표에 붙이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안도 아니 뭐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근데 그걸 왜 정청래 대표 혼자서 덜커덕 결정해서 발표를 하지? 이렇게 당혹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이 지금 실명으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막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이제 정청래 대표도 좀 약간 뒤늦게 아뜨거라 싶었는지 좀 전에 오후에 이게 나는 그 제안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전당원 토론하고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이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그 정청래 뭐 알콩달콩 뭐 이런 거기다 이제 이런 글을 띄웠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란 얘기인데 이게 절차하고 과정에서 너무 거칠게 하면서 당내 반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게 이른바 친 이재명 성향이 강한 정치인들은 정청래 대표가 이 왜 민주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왜 혼자 뭐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에 이제 시비를 걸고 있고 또 그런 비판의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당심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민주당 당원들한테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는 유튜버들이라든가 네. 이쪽에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이번 그 지방선거에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황인데 민주당과 이제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어느 쪽으로 좀 그 출마 예상 그런 흐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동아줄이 내려온 거죠. 네. 이걸 안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어디 가서 누구 당선자를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이 정치 양극화 지형에서. 근데 합당하자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 계양을 같은데 재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산시장을 나가면 어떠냐. 근데 글쎄요, 부산시에서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대표 별로 부산에서 인기가 없더라고요. 네. 그럼 서울 쪽인가요? 그런 얘기를 정청래 대표하고 단둘이 좀 주고받았겠죠. 아직은 공개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묘한 지점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삼김 시대도 아니고 왜 그 당신들이 거래를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당원들이 네.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프로세스 관리를 정청래 대표가 좀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양당의 합당 제안이 이제 어떤 흐름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역시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단식 8일 만에 단식 중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보수 인사들이 단식 현장을 이제 찾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설득이 이 중단에 영향을 준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장 대표의 단식 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징계하기로 함으로써 이렇게 분열이 됐다가 네. 그런 이슈가 이제 덮이면서 단식 이슈 이렇게 모아지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일단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우리가 그 한 목소리로 지원을 하자. 그게 이제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장 방문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이 결집 효과는 충분히 갖춘 것 같은데 자, 문제는 그러면 지지층을 그냥 결집만 하면 앞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아요. 예. 그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 당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문제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 계열을 이제 이렇게 배제하고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윤 어게인 세력을 끌어안고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가 희망하고 있는 또는 기획하고 있는 어떤 지지층의 결집 이게 일부 완성은 됐지만 그 완성을 가지고서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역부족이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 대책이 나와야 결국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승부를 걸어볼 만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으로 네. 저는 가능성도 보여줬지만 그거 못지않게 또 뚜렷한 한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더 큰 싸움 승리를 위해서 이제 중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수 있을까요? 단식이. 더 큰 싸움 건 이제 명분이고요. 네. 실제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게 지금 퇴로가 막혀 있었거든요. 네. 단식하면서 정원석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좀 하자. 이게 이 국민 귀에 들리기에는 영수회담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들린 거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지금 여야 대화 먼저 하시라. 네. 아주 싸늘하게 이제 거절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없어요. 또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아예 단식장에 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 동정장에 왔냐면 그것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게 꼬여 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와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밥 굶으시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해서 명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는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앞으로인데 본래 이제 이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으면 26일 최고위원회 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정례적으로 있으니까 그때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제명 처리할 것 같다고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제명을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제명하게 되면 다시 또 시끄러워지고 국민의힘은 좀 내부 분란에 쌓이지 않는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식하는 동안에는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찾아오고 해서 뭔가 좀 보수 결집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네. 다음 주 정도에 한동훈 전 대표 이 제명 때문에 다시 좀 당이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 개혁법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좀 바꿔 보겠는데요. 민주당이 관련한 정부안을 의원총회를 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여전히 이제 중수청의 이원화 그리고 이제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 여기 이제 예외적 필요성이 새로 또 등장을 했습니다. 과연 이 논의 뭐 민주당 안에서 논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떤 방향, 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아니 뭐 전 객관적 또는 중립적으로 보면 방향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볼 것이냐. 왜 그러냐면 지금 경찰의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아니면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 뭐 그 수사를 가지고서도 언론에서 수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수사의 ABC에 맞느냐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경찰이 수사 역량이 아직은 과거 검찰에 훨씬 못 미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보안 수사 요구권만 가지고서 보안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보안 수사 요구만 가지고서 그 경찰이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그 피해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은 그거마저 빼앗아야 된다. 검수완 막 뭐 이런 식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여권 내에 하여튼 의견을 하루빨리 통일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 혼란이 너무 오래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그 방향은 국민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게 기준대가 돼야 된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 검찰이 모든 걸 다 잘못한 건 아니고 검찰의 수사 역량은 중수청에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그 언급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예, 뭐 대통령으로서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이를 우리 국민 다수가 여전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돼서 계엄을 해서 뭐 나라가 막 크게 망가질 뻔했고 이제 그 업보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나만큼 검찰에 당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내가 대통령인데 예외적으로 그래도 보안 수사권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지지층도 그 정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뜻이 옳다. 그쪽으로 의견을 모아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있거든요. 검찰의 불기소에도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경찰에서 일선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뭐 그걸 암장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건을 아예 그냥 덮어버리는 거. 그런 일을 할 경우에 뭔가 불법 수단을 좀 예외적으로 마련해 주는 정도 절충안을 지금 민주당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길지 않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안이 굉장히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내일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많은데 내일 청문회 미리 좀 예상을 해볼까요?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수많은 의혹들이 있고요. 그 의혹의 대부분은 저는 확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정청약이라든가 이런 건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과연 어떤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별로 해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그 청문회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시 거의 아수라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설득력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야당의 공세 또한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태도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그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 몇몇 전투력으로 봐서 뭐 얼마나 후보자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뭐 국민통합 인사를 한다고 명분은 좋았는데 그 사람이 하필 이혜훈 후보자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곤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이후에 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할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중요한 건 청문회에서 당사자인 이혜훈 후보자의 태도, 또 그걸 보고 우리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본인의 당사자의 좀 입장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 정도인 거죠. 거기서 끝까지 지켜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 열립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 대표한테 합당을 제안한 거. 이게 이제 저는 정청래 대표의 그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줄 논평은 정청래 대표 재선용 합당 제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성 기자님. 예, 1983년 전두환 정권 때 김영삼 당시 야당 지도자가 민주화 요구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을 했고요. 1990년에 김대중 이런 또 야당 지도자가 지방선거 실시하라 촉구하면서 또 장기간 단식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 정도만 기억이 남아있지 그 이후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단식을 했는데 뭐 최병렬, 손학규, 문재인,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또 김성태, 황교안, 장동혁까지 이분들이 왜 단식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알겠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이 약한 자들의 마지막 무기까지 이렇게 뺏어서 투쟁하는 게 과연 옳은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정치인은 단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약한 자가 아닌 정치인이 약한 자의 무기를 뺏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자 대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